자, 어제 민주당이 화가 나서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넘었다는 펜앤마이크와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가 민주당이 이제 막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꼼수를 넘어 범죄다, 이 여론조사가요. 조사도 수법도 수법이지만은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면서 보도한 언론도 공범이다. 그리고 기사에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서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매체와 조사 업체를 덧보잡이라고 말을 하고 그 보도 지지자들은 거구나 거구 동조 세력이다. 이런 범죄에 기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이런 위험이 분명한 여론조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가가길 바란다. 범죄에 말려들지 마라고 했어요. 자,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금 윤통 지지율을 물으니까 51%가 나온 데 대해서 저렇게 화들짝 난리를 치고 윤통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저러는 거겠죠. 자, 펜앤마이크 조사에 따르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이 S에서 그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이 맞는가? 또 다른 헌법재판관이 주적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불공정 재판의 배후가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이라는 게 맞는가? 이런 것까지 다 물었고요. 또 선관위 서버 점검이 맞는가? 윤 탄핵 기일 180일을 최대한 지켜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걸 물었는데 다 맞다는 게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9.3, 민주당의 지지율은 37.1로 무려 12.2%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뉴시스라는 비교적 중간이고 중간보다 약간 왼쪽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언론이 에이스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동원해서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43.7, 민주가 39.7 나와서 두 당의 격차가 4%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윤통 탄핵 인용이 51.4, 탄핵 기각이 46.9로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6.2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4.5% 차에 접어들었다는 부분 또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과표집, 과응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률이 4.5%밖에 안 돼서 과응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반이 넘은 윤 지지 그리고 한마디로 탄핵과 관련해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 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설 연휴를 갖다가 넘기면서 힘이 좀 빠졌지요. 힘이 좀 많이 빠졌지요. 서부지법 사태가 나오고 윤통이 구속되고 보수 분열을 집중 부각시키고 또 공안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봤자 지금 여론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식으로 가고 있다. 순간 살짝 움찔했지만 다시 또 순리대로 가고 있다. 특히 윤통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이제 경을 했고 탄핵에 당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라는 것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저 탄핵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고 중립적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사실상 의미가 없이 동등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 부분요. 이것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5%만 더 올리자. 5%만 더 올리면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할 수 있다. 지금 4.5% 뒤진다고 하니까요. 윤통 지지율도 5% 더 올리고 그리고 탄핵 기각 여론도 5%만 더 올리면 이제 그야말로 한번 붙어 볼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헌법재판소 저것들을 바짝 쪼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5%. 자, 어제 헌재의 5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수방사 사령관 이진우 지금 구속 상태에 있죠. 대통령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 저지 지시도 없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계엄 실패 이후에 민주당 측에 달라붙은 일부 군 관계자와 홍장원 등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검찰 수사에서 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어제 헌재 심의에 나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고 윤통이 4명이 1명씩 국회에 들어가서 엎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정언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어제 헌재 정원에서는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맞고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밤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여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장관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지만 제가 부하에게 이야기한 것과 부하들이 또 그 밑으로 각각 지시 전파한 것들이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경찰청장에게 특진 정치인 체포유예 위치 파악하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3일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윤통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고 다만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의 동정만 살피라고 했고 그래서 여 전 사령관과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모두 직접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통에게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서 윤통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여부는 두 사람 김용현과 여인영만 알 수 있는데 둘 다 부정해서 의혹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장은이가 지금 삐세 속도로 계엄 이후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국정원에서 잘린 다음에 민주당에 찰싹 달라붙어서 지금 이 모든 사태를 떠버리고 있는데 지금 홍장은의 말은 윤 대통령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홍장은에게 전화를 한 것은 계엄과 무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 측은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다. 즉 진짜 달이 아니라 호수 위에 떠있는 가상의 달을 갖다가 지금 탄핵 심판에서 쫓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홍장은의 진술에 의문을 나타냈어요. 홍장은이 위치 추적이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 이해했다고 말하자 정형식 재판관은 그러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어야지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냐. 아무리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지만 정부를 민감하게 보정하는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을 이야기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기도 싫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메모해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홍장원은 어제 재판정을 나서면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메모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장은이 말에 의존해온 민주당 측 탄핵 소추도요. 지금 헌법재판관 정형식에 의해서 지금 부정을 당하고 있어요. 자, 어제 헌재 판결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 또 구체적인 정치인 검거 명단을 지시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의문을 지금 낳게 되면서 지금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문을 규명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곧바로 3월 초에 탄핵을 때린다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탄핵 주문 제작소다. 그러다가는 국민이 이제 난리 나서 뒤집어진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